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국회 제출과 관련 오는 21일 귀국 이후 재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6억 현금, 급여 횡령, 기업 후원금, 해운비리 등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4곳 중 한 곳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가 이라크 최대 규모인 바이지 정유시설을 급습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허영만이 부릅니다. 날개.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 한번 걸어라 뛰어라 젊음이여 꿈을 안고 뛰어라 떠도는 구름이라 했나 주요 뉴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국회 제출과 관련 오는 21일 귀국 이후에 재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박 대통령의 첫 방문국인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두 번째 방문지인 사마르칸트로 이동하기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귀국한 뒤 여러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총리 임명 동의안과 장관 인사청문 요구서의 재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순방 중에는 중요한 외교, 경제 일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민 대변인은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로부터 국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문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국회 제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남게 됐다.
박 대통령의 귀국 이후로 문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재가를 미룬 것은 시간을 두고 문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이나 민심의 향배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사실상 문창극 총리 카드를 접은 것으로 문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문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저도 차분히 청문회 관련 제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을 보았습니다. 6억 현금, 급여 횡령, 기업 후원금, 해운 비리 등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박 의원은 한국선주협회에서 해외 출장비를 지원받은 국회의원 명단에 포함된 게 드러나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의 해운비리 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 전직 비서가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박 의원 아들 집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뭉치 6억여 원이 발견됐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한국천주협회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회 연구단체인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 비용을 지원해왔다. 포럼 대표인 박 의원은 선주협회 후원으로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다녀온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에는 해운보증기금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 지원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대표 발의자는 박 의원이었다. 박 의원이 대표 공동 발의한 해운업계 이익과 관련한 법안 결의안은 9건이다. 전 비서 장모 씨는 지난달 21일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4월 비서를 그만뒀는데도 박 의원이 8개월간 서류상으로 비서직을 유지토록 한 뒤 이 기간 급여 2,382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갔다는 것이다. 장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서로 일할 때 급여의 일부도 박 의원 요구에 따라 후원금으로 냈다며 권력을 이용해 불법을 일삼는 정치인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 양심선언했다고 말했다. 전 경제특별보좌관 김모 씨도 가세했다. 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그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박 의원과 일했다. 정치 후원금을 모으는 게 그의 역할이었다. 그는 박 의원이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 씨가 그만두겠다고 하자 2009년 9월 인천 계양구에 있는 설비업체에 취직시켰다. 이후 그는 출근을 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는 14개월간 일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김 씨는 나머지 기간의 급여는 박 의원 측이 챙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업체가 박 의원의 보좌관을 채용하는 대가로 공사 수주 등에서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지난 11일 현금 2천만 원이 든 가방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박 의원의 운전사 김모 씨는 돈가방을 검찰에 갖다 주고 불법 정치자금이니 수사해달라고 했다. 가방엔 2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가방 안에 있는 돈 액수를 모르는 게 수상하다고 했다. 의혹은 검찰이 지난 14일 박 의원의 아들 집을 압수수색하며 더욱 커졌다. 이곳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 돈이 지역 건설 해운업체에서 후원금 명목이나 공천 헌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국제변호사인 박 의원의 아들을 불러 돈의 출처를 추궁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항만하역 전문 A기업 등 인천 지역 업체 4-5곳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일부 지역이 한도를 넘은 후원금을 낸 것으로 파악했으며 대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을 압수수색하고 기업들이 낸 기부금 사용처도 살펴보고 있다. 한국학술연구원은 박 의원의 관용 차량 임대 비용을 대신 내주고 후원의 회계 책임자를 위장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8일 인천 서구의 장례식장 대표 임모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임 씨가 다른 사람의 대출을 받는데 도움을 준 뒤 힘써 준 분을 챙겨야 한다며 박 의원을 거론했다는 진술에 따라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공공기관 4곳 중 한 곳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정부는 경영평가 실적과 경영실적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최하 등급을 받은 11곳 중 8곳의 공공기관장은 관피아 출신이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7개 공공기관의 2013년도 경영실적에 따르면 A등급은 2곳, B등급 39곳, C등급 46곳, D등급 19곳, E등급 11곳이었다. S등급은 없었다.
DE 등급은 30곳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의 26%다. S는 최우수, AB는 우수, C는 보통, D는 낙제를 뜻한다. 특히 방만 경영 및 과다부채 중점관리 대상 30곳 중 20곳의 등급은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2등급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과 남국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은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안전관리 노력 부족,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반적인 경영실적 하락이 낙제점의 배경이다. 나머지 2등급 10곳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2곳은 기관장의 취임 후 임기가 6개월이 되지 않아 제외했다. 하지만 2등급을 받은 11곳의 경우 지난해에 복무했던 기관장 중 72.7%가 관피아 출신이어서 공무원의 재취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임 건의 대상인 14곳 중 10곳의 기관장이 관피아 출신이었다. D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장 중 6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고 10개 기관장은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제외됐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ISIL이 이라크 최대 규모인 바이지 정유시설을 급습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수도 바그다드에서 북동쪽으로 불과 60km 남짓 떨어진 바쿠바에서도 정부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위기감을 느낀 바그다드 시민들은 생필품 사재기에 나섰다. AFP 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슬람 국가 소속 무장 세력은 18일 새벽 4시께 두 방향에서 동시에 바이지 정유시설로 들어섰다. 기관총과 박격포로 중무장한 이들은 정보군과 경찰, 경비인력 등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한 이라크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이날 오후 이슬람 국가 무장대원들이 바이지 정유시설의 75%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라크군 대변인은 정부군이 정유시설에 대한 반군의 공격을 격퇴했으며 반군 40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슬람 국가는 시리아 동부 지역에서도 정유시설과 발전소 등을 장악해 자금원으로 삼아왔다. 하루 30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바이지 정유시설은 이라크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로이터 등은 바이지에서 생산되는 유류가 내수용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원유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내수용 유류 확보를 위해 원유 수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사태 이전까지 이라크는 하루 평균 35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해 이 가운데 280만 배럴가량을 수출해왔다. 이라크의 수출이 크게 줄면 국제 유가도 오르게 된다. 앞서 이슬람 국가 소속 무장 세력은 17일 오전 바그다드 북동부 디알라조 주도인 바쿠바에 진입했다. 이들은 도시 일부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으나 출동한 이라크 군경과 시아파 민병대의 공세에 밀려 3시간여 교전 끝에 일단 도시 외곽으로 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지와 바쿠바는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수니파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이른바 수니파 트라이앵글 지역에 해당한다. 지난 10일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북부 모술을 장악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슬람 국가 무장 세력이 바쿠바까지 남하하면서 바그다드 주민의 불안감은 깊어지고 있다. BBC 방송은 이슬람 국가에 포위됐다고 느낀 바그다드 시민들이 식량과 물 등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 때문에 생필품 값이 치솟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6년에서 2008년 이라크를 뒤흔든 종파 간 유혈보복의 악순환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8일 교전이 벌어진 바쿠바의 경찰서에서 수니파 수감자 4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며 사망자 모두 머리 또는 가슴에 총알이 박혀 있다고 전했다. 바그다드 외곽 시아파 집단 거주 지역인 사트리스티에선 17일 저녁 자살 폭탄 공격이 벌어져 적어도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마스루르 아스와드 이라크 인권위원은 뉴욕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시아파 민병대가 수니파 고문을 처형하고 수니파는 시아파 거주 지역에서 자살폭탄 공격을 퍼붓던 2006년에서 2008년 일어난 내전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쿠르드족을 포함한 이라크 인구의 60에서 65%는 시아파, 30에서 35%는 수니파다. 한편 이라크 인근 해역으로 항공모함을 이동시키는 등 군사행동 초읽기에 들어갔던 미국은 일단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즉각적인 공습 대신 이라크 정부군에 대한 군사정보 제공, 종파 분열 완화, 인근 지역 국가들의 지원 확보 등을 뼈대로 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선택은 공습만으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미국이 현재 공습의 타격 목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국회는 18일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후속 조치, 관폐 척결을 촉구했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을 잡지 못하는 사법당국을 질타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은 인정한다며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황 장관은 비리 포착 직후 검거에 나섰지만 하부 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정보가 유 전 회장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이 도피하는 데 법률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이미 사의를 밝힌 정홍원 국무총리와 개각으로 퇴임이 예정된 국무위원에게는 질문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물러나는 총리를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게 참담하다고 했다. 친이계인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은 1년 만에 대정부 질문에 나서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회가 총리를 불신임하면 내각이 총사퇴하도록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세월호 사고로 불거진 공직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려면 국가 개조의 요체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면서 개헌을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은 국가 개조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개조하겠다는 발상으로 국정 운영 기조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반격했다. 소통과 화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도우 의원은 새정치연합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여야 지방정부들의 연정 움직임을 언급한 뒤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화합형 모델을 고민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성곤 의원은 문창극 후보자가 낙마하면 박 대통령이 야당의 총리 추천을 의뢰하는 대연정을 제안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6.4 지방선거 결과와 인사참사는 대연정을 해보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여야가 18일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의 역사인식을 집중 성토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여당 의원들조차 문 후보자의 민족비하성 발언을 문제 삼아 총리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야당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접 겨냥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은 국민의 70%가 문창극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고 한다며 청문회는 갈 것도 없다는 것, 총리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당내 대표적 비주류이자 친이계 좌장격인 이 의원은 일본의 식민 통치와 6.25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 후보자의 발언을 언급한 뒤 종교적으로는 용인될 수 있지만 그럼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왜 독립운동을 했냐? 나라를 지키려고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박계 김도우 의원도 문 후보자의 언행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며 총리가 된다 해도 국민 대통합을 전제로 한 국가개조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 후보자 본인이 잘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문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다. 야당은 이번 인사를 헌정사상 최악의 인사, 제2의 경술국치라는 표현을 써가며 문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인사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안대희 후보자에 이어 문 후보자까지 그야말로 인사 참사를 지켜본 국민은 도대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란 게 있기는 한 건지 한심해하고 있다며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충심으로 정 총리가 김기춘 실장의 해임을 건의하라고 요청했다. 김현 의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친일 극우 인사를 추천한 청와대 김기춘 인사위원장이 바로 개조 대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이날 대정부 질문은 이미 사의를 밝힌 국무총리 및 퇴임이 예정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 맥빠진 모습이 역력했다. 일부 의원은 아예 물러날 예정일 총리나 국무위원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 총리에게 질의할 내용을 퇴임하지 않는 다른 장관에게 질의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문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진위가 규명됐으면 한다고 원칙론을 고수하다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의 재가를 보류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주의 상황에 대해 문 후보자 본인이 잘 판단하리라 본다고 말을 바꿨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가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동작을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18일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노 전 대표는 당초 서울 지역과 경기 수원 영통, 부산 해운대 기장갑도 고려했지만 재보선의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해 동작을 도전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억울하게 잃은 의원직을 되찾고 명멸 직전인 당의 존재감을 회복하려면 서울에서 승부를 해야 한다고 결심한 것 같다고 전했다. 노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이른바 안기부 엑스파일을 인용해 삼성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 지난 2월 피선거권을 되찾았다. 6.4 지방선거 결과도 동작을 도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당으로서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를 접은 대가가 너무 크다. 그렇다고 제1야당이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심판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 지역구인 동작을은 정권 심판 의미를 최대한 부각할 수 있는 지역구라는 설명이다. 이런 차원에서 오는 26일 서울 서대문을이 재보선 대상지로 확정되면 천호선 대표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표 출마가 확정될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측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가 주목된다. 동작을은 새정치연합에서만 5명 안팎의 후보가 거론된다. 노 전 대표 측은 야권이 승리하려면 연대해야 하지만 노 전 대표가 진보 정당 간판이라 독자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 후 자신의 지역구인 노원을에 출마한 안철수 대표와 구원이 있다. 이 때문에 연대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 이제는 좋아하게
다음은 경제미연 기사입니다. 올 들어 원화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외국에 파는 수출이 늘어나도 기업들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국내 기업들은 채산성이 악화돼 수출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고 수출이 늘어나도 내수는 더 악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18일 매일경제신문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매월 발표하는 2012년 이후 월별 수출액을 해당 월평균 환율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원화값이 빠른 속도로 오를 때는 달러로 환산한 수출액은 늘어났지만 원화로 환산한 수출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로 표시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6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 구조를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원화로 환산한 수출액은 2012년 2분기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특히 이 기간 중 전월과 비교했을 때 달러로 표시한 수출액은 늘어났지만 원화로 표시한 수출액은 감소한 경우가 3차례나 발생했다. 올해 4월 달러 기준 수출액은 503억 달러로 전월 대비 13억 달러 증가했지만 평균 원화값이 한 달 새 달러당 26원 오르면서 원화 기준 수출액은 52조 5,635억 원에서 52조 5,468억 원으로 되레 줄었다. 2013년 12월과 2012년 11월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도 달러 기준 수출액은 늘었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수출액이 줄어든 경우도 4차례 반복됐다. 올해 2월 달러 기준 수출액은 429억 달러로 작년 2월 423억 달러보다 6억 달러 늘었지만 달러당 평균 원화값이 15원 올라 원화 기준 수출액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작년 5월에는 1년 새 원화값이 44원 폭등하면서 달러 기준 수출액은 15억 달러 증가한 반면 원화 기준 수출액은 4,496억 원 줄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금융권의 고용 한파가 닥쳤습니다. 증권사에서 시작된 구조조정 바람이 보험사와 은행으로 확대되면서 최근 한 달 새 2만여 개의 상근직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정부는 금융권 구조조정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금융회사를 퇴직한 사람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금융회사가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토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금융권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금융업종 취업자는 84만 4천 명으로 4월보다 9천 명 줄었다. 지난해 5월보다는 2만 9천 명 감소했다. 근무 시간별로 보면 상근직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감소폭이 특히 컸다. 주당 36시간에서 44시간 이상이라는 금융업종 취업자는 4월 46만 2천 명에서 5월에는 44만 2천 명으로 2만 명 줄었다. 금융회사들이 상근직 근로자를 줄이는 대신 시간제 근무자나 용역직을 썼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올 들어 증권사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1,000명과 300명을 감축했다. 하나대투 대신 삼성, 동양, 한화, 우리투자, NH농협 등 증권사들도 2,300여 명을 희망퇴직을 통해 내보냈다. 한국시티은행과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은 점포 폐쇄에 따른 인원 감축을 계획 중이다.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 올해 임금 협상의 시금석이 될 현대자동차 경영진과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각 산업 현장의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이달 3일부터 시작된 1, 2, 3차 임금협상교섭에서 통상임금의 정기상여금과 봉의후생비 등을 반영하는 것 외에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배분, 해고자 복직 및 손배 가압류 고소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현대차 경영진은 대부분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19일 제4차 협상을 앞둔 가운데 노사 양측이 주요 현안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에도 노조 파업과 생산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미 지난 5월 말 현재 통상임금 확대와 정년 연장 등 복잡한 노사 간 현안으로 국내 기업들의 임금 단체 협상 타결률은 5월 말 현재 10.7%에 머물며 관련 통계를 시작한 1997년 이래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의 폭스바겐과 일본 도요타, 미국 제너럴 모터스 등은 최근 노사 협력을 통해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 등 신규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폭스바겐은 미국 테네시 공장 근로자들이 노조 가입을 거부한 데 이어 독일 본사도 국내 공장 근로자를 줄이고 해외 공장을 확대한다는 경영진 방침에 노조 측이 동의했다.
일본 도요타는 노사 합의로 올해 상반기 기본급 인상 계획을 완료했고 미국 GM도 노조 측이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경영진은 미시간 등 자국 내 5개 공장에 대해 13억 달러 규모의 생산 라인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이상번의 노래 듣겠습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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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도 내 사랑은 그대 그대뿐이야. 싱그러운 그 미소에 하얀 네가 유난히도 잘 어울리는 상큼한 여자. 햇살처럼 내게 다가와 보던 그 얼굴, 그대 향기로 온몸이 취하네. 바람만 봐도 내 가슴이 뛰어요. 말 못하는 가슴만 뛰고 뛰고 뛰네요. 그대는 내 여자, 영원한 내 사랑, 하늘 아래 돌도 없는 내 여자.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내 사랑은 그대 그대뿐이야. 보고 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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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도 내 사랑은 그대 그대뿐이야. 사랑스런 그 여인의 작은 입술이 너무나도 매력이 있어 귀여운 여자. 운명처럼 내게 다가와 보던 그 얼굴, 긴 머리가 내 맘을 흔드네. 바람만 봐도 내 가슴이 뛰어요. 말 못하는 가슴만 뛰고 뛰고 뛰네요. 그대는 내 여자, 영원한 내 사랑, 하늘 아래 돌도 없는 내 여자.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내 사랑은 그대 그대뿐이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내 사랑은 그대 그대뿐이야. 내 사랑은 그대 그대뿐이야.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형우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강원 영서나 경북 북동 산간은 요란하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가끔 구름 많겠는데 이렇게 소나기 지나는 곳은 조금 요란하게 지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5에서 20mm가량입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오전 중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은 동풍 때문에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은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조금 예상되고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올라서 덥겠습니다. 서울 27도로 예상되고 세종, 대전 28도, 대구, 광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 제주 25도, 강릉 23도로 동해안은 당분간 다시 선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 제주도는 다시 장맛비가 이어질 텐데요.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고 제주 쪽으로는 밤늦게 장맛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까지 제주 전남, 경상도 쪽으로 이어지고요. 또 중부지방은
예상은 다른 원인이긴 하지만 토요일에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때문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역시 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금요일과 토요일 비가 오는 곳이 조금 있겠고 하늘도 좀 구름 많거나 흐려지는 곳이 많습니다. 기온은 대체로 27도에서 29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2.5도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일답게 전반적으로 예밀이 낮습니다. 오늘도 열차의 좌석 구하시기는 늦은 시간까지 편안할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 중 호남선과 장항선, 태백선은 오늘 준비된 열차에 자리가 모두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선과 장항선,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 열차도 출발 가까이 한 오전 10시나 11시대 열차 각각 한 편씩을 제외하고는 100석 이상씩 좌석이 여유가 있습니다. 또 서울역에서 대전이나 동대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경부선 역시 몇 편의 KTX 열차와 새마을 열차에는 예매가 많이 됐습니다만 자리 예매하시기 전반적으로 수월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열차는 어제보다는 예밀이 조금은 높아졌습니다. 특히 경부선과 태백선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요. 먼저 경부선은 오후 12시에서 2시 때 배차된 일부 열차에, 그리고 태백선은 2시 45분에 출발한 열차에 지금은 80석 정도로 자리가 적게 남아 있습니다. 또 호남선은 목포발 4시 5분 열차에 지금 좌석이 매진됐는데요. 반면 이외 다른 구간들과 나머지 열차는 이후 준비된 열차에 모두 100석 이상씩 자리가 여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열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열차는 평일에는 청량역에서 출발하고 또 청량역까지 도착하는 열차도 몇 편 있는데요. 하지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또 공휴일에 운행하는 열차는 모든 열차가 용산역에서 출발하고 용산역까지 운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구한나입니다. 내 편인 사람. 언제나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속 깊은 남자 멀리 있다 하여도 당신은 언제나 편인 사람 농담처럼 예쁘다던 그
다음은 사회면 기사입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가 자진 사퇴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과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재가를 순방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실 때까지 저도 여기서 차분히 앉아서 제 일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진 사퇴의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문 지명자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퇴근길에 박 대통령이 귀국 후 임명 동의안 재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에서 외교, 경제, 자원 이런 분야에서 성과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며 여러분도 이제 저에 대한 관심보다는 박 대통령이 해외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을 좀 더 많이 보도해달라고 말했다. 임명 동의안 제출 연기가 사실상 박 대통령의 문창극 카드 포기 메시지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확산되는 것과 달리 문 지명자는 버티기에 들어간 듯한 양상이다. 총리실 주변에서는 정확한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가 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겠다는 문 지명자 뜻이 완강하다는 말이 나왔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가 최근 문 지명자에게 여당 의원들의 반응이 좋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지만 문 지명자가 거부했다는 말도 나왔다. 문 지명자는 자신의 칼럼에 대해선 적극 해명했다. 그는 일본은 독도의 현실적인 위협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썼던 2006년 6월 칼럼에 대한 질문에 독도가 있음으로 해서 동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썼다. 그런 거 읽어보시고 질문을 좀 하시라고 했다. 그는 칼럼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도발에 강력 대응한 것을 두고 현실적 위협이 없는 일본에 대해서는 독도를 내세워 이를 과장하고 실제 위협이 있는 북한은 무조건 감싼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학위 논문을 자신의 연구 성과로 꾸며 연구비를 타내는 등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 부정 행위를 되풀이해온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한국교원대 교수 시절인 2000년 이후 논문 가운데 제자의 학위 논문을 자신이 제1 또는 제2저자라며 학술지에 실은 논문이 지금껏 드러난 것만 8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김 후보자가 연구비까지 챙긴 논문이 3건이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18일 한겨레와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공동조사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04년 12월 교육 바우처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교원대 학술지 교육과학연구에 자신을 제1저자로, 제자 장아무개 씨를 제2저자로 표시해 실었다. 이 논문은 그해 2월 교원대에 제출한 장 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01년 7월에도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줄여 같은 학술지에 실었다. 김 후보자는 2008년에도 나 아무개 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교사 근무 성적 평정에 있어서 다면평가 도입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이란 논문을 교내 학술지에 싣고 학술연구비 270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는 2011, 2012년에도 제자의 석사,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논문을 교내 학술지에 자신을 제1저자로 발표하고 교원대 산학협력단에서 1편에 5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학술연구비로 받았다. 교원대 관계자는 연구비는 전임 교원한테만 지원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다른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작성한 또 다른 논문 3편과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낀 논문 1편을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에 자신의 단독 연구 논문으로 등재했다. 이런 논문은 대학 정보공시의 전임교원의 단독 연구 실적으로 반영돼 대학 교수 평가지표로 활용됐다. 논문 표절, 연구비 수령 등 연구윤리 위반 논란이 고구마줄기처럼 불거지자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 공동행동에 이름을 올린 교육단체 40여 곳은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계 수장이 제자 논문을 훔친 표절자라면 어떻게 교육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제자 학위 논문을 공동 명의로 발표한 것은 관행이었고 제자의 동의를 얻어 문제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남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승진 심사 자료로 제출한 것은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그릇된 행동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송광용 신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이 서울교대 총장 재임 시절 학교 부설기관으로부터 1,400만 원의 불법 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당에게 불법 수당 수령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송 수석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동아일보 채널A 공동취재팀이 18일 박홍근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교육부 감사관실 자료에 따르면 송 수석 등 서울교대 및 평생교육원 관계자 17명은 송 수석이 서울교대 총장 재임 기간인 2007년 8월부터 4년 동안 평생교육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980만 원을 수당 형식으로 나눠 지급받았다. 이 가운데 송 수석의 가장 많은 1,400만 원을 당시 평생교육원장이 1,320만 원을 챙겼고 A 팀장 1,145만 원, B 총무과장 550만 원, C 총무과장이 170만 원을 가져갔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른 12명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나눠 가졌다. 이들은 평생교육원의 예산 일부를 방과 후 자격검정시험 관리수당 등의 형태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평생교육원은 지역 주민과 직장인에게 자기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1995년 서울교대 부설 사회교육원으로 출발한 기관이다. 원장은 서울교대 보직교수가 맡으며 총장이 임명한다. 교육부는 송 수석이 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인 2012년 이 건과 관련해 감사를 해서 17명 전원에게 불법으로 챙긴 수당 전액에 대한 환수 명령을 내렸다. 송 수석을 포함해 액수가 많은 5명에게는 경고 조치도 함께 내렸다. 당시 교육부의 조치가 내려진 뒤 송 수석 측은 평생교육원의 초과 수입 증대를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게 있어 보상적 경비로 지급받았다며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수당 수령자들의 초과 수입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후 송 수석 측은 교육부의 감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명 가운데 송 수석을 포함한 12명이 전액 반납했고 나머지는 올해 안에 반납할 계획이다. 동아일보였습니다. 통일부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방송국 건립을 추진하며 기존 인력을 10배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부처 산하 유관기관 설립에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통일부의 통일방송 설립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7명의 방송 전문 인력 등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통일방송이 케이블 방송 형태의 통일방송으로 확대하며 인력을 70명으로 늘린다. PD 등 방송 제작 인력 35명, 카메라맨 등 기술 인력 23명, 관리 및 행정 인력 12명 등이다. 방송국 설립 첫 해 장비 구입과 제작시설 구축, 건물 임대료 등에 2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4년간 505억 원이 소요되고 장기적으로는 매해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국회 예산 100억 원이 매해 지원되는 국회 방송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6일째 통일부 장관이 통일방송국 설립에 강한 의지를 밝히는 등 통일부는 방송국 설립을 본격화하는 모습이지만 방송 콘텐츠의 질과 시청률을 담보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통일부는 기존 인터넷 통일방송이 제한된 형식과 소재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남북관계에 따라 일관성 없이 프로그램을 편성한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춘 방송국을 설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낮은 시청률의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 더불어 산하기관을 통한 일선 부처의 자리 만들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가 법안 심사 과정을 대폭 생략할 수 있는 의원 입법을 통해 관련 법을 제정하려는 것도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시청률은 낮겠지만 잠깐이라도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이 수백 명이 된다면 그 자체로 교육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의 43%가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성형외과 의사를 만나려면 서울 강남으로 가라. 틀린 말이 아니었다. 성형의 메카로 불리는 서울 강남에 전국 성형외과 전문의 43%가 의수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도시도 지역별로 성형외과 편중 현상이 도드라졌다. 18일 대한의사협회 2013 전국 회원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성형외과 개원 전문의는 1245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31명이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강남구에서 개원한 전문의만 540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 성형외과 전문의의 43%에 달한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성형외과 전 병원도 전국 828곳의 51.6%인 428곳이 서울에 몰려있다. 이 가운데 강남구에만 320곳이 있다. 성형미인을 일컫는 강남녀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있는 이유다. 주요 도시에서도 성형외과 지역 편중은 심각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산 진구는 부산의 성형외과 개원이 90명 중 73.3%인 66명이 활동 중이었다. 부산 다음으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많은 대구에서는 전체 개원이 74명 중 55명이 중구에, 대전은 33명 중 30명이 서구에 각각 쏠려 있다. 세계일보였습니다. 국도영의 문을 열어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날 밝은 대낮의 문은 왜 닫아 대문을 열고 나가 이 길 저 길 거닐면서 웃지 못할 일이라도 한 번쯤 웃어봐 사람 팔자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어느 누가 알았던가 지금부터 있을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속상하다 술 마시고 속 탄다고 물 마시고 화난다고 짜증내도 내일의 해가 뜨면 밝은 날도 있는 거야 밝은 날도 있는 거야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날 밝은 대낮의 문은 왜 닫아 대문을 열고 나가 이 길 저 길 거닐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봐 사람 팔자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어느 누가 알았던가 지금부터 있을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내 곁에 있을게요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면 기사입니다. 이라크 내전으로 중동이 요동치는 가운데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이 유일한 승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라크 내 시아파, 수니파가 다투는 사이 분리 독립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수령은 12일 키르쿠크 장악이었다.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ISIL의 공격을 받은 이라크 정부군이 키르쿠크에서 도주하면서 쿠르드군 페슈메르카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도시를 차지했다. 키르쿠크를 차지하는 순간 쿠르드족은 독립할 것이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나올 만큼 이 도시는 문화적, 경제적으로 쿠르드족에게 중요하다.
이라크 인구 3,200만 명 중 약 14%를 차지하는 쿠르드족은 1991년부터 쿠르드 자치정부를 운영 중이다. 의회 군경을 갖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다. 쿠르드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키르쿠크다. 이들이 조상의 땅으로 여기는 키르쿠크는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 핍박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후세인이 이 지역의 아랍화를 추진하면서 20만 명의 쿠르드족이 쫓겨나고 아랍인들이 정착했다. 이라크 전으로 후세인이 축출됐지만 새 정부도 키르쿠크를 내놓지 않았다. 매장량 약 1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석유 때문이다. 정체성을 위한 명분만 아니라 경제적 독립이 필요한 KRG나 세계 2위 원유 생산국인 이라크 정부 키르쿠크는 포기할 수 없는 도시다. 이런 상황에서 쿠르드 자치정부 KRG가 키르쿠크를 장악한 이상 정부에 반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KRG 천연자원위원회 셰르코 자다트 의장은 석유는 경제 독립의 열쇠며 결국 정치적 독립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터키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터키 정부는 터키 내 쿠르드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KRG의 분리 독립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입장이 달라졌다. 터키의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은 13일 이라크의 쿠르드족은 다른 국가처럼 자기 결정권을 가졌다고 밝혔다. 수년 전부터 KRG는 바그다드 대신 터키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택했다. 터키도 KRG를 기회와 투자의 땅으로 여겼다. 허핑턴 포스트는 터키가 온건한 쿠르드 독립국이 극단주의자의 완충 역할을 하는 게 낫다고 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초 KRG와 터키는 50년간의 석유 수출 계약을 맺었다. 쿠르드산 원유를 터키까지 연결된 송유관을 통해 수송하고 수출하는 내용이다. 터키는 KRG의 최대 투자국이기도 하다. 중앙정부나 터키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전례 없는 호황까지 더해져 분리 독립을 주저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순위파 국가 수립이 목표인 ISIL의 극단성도 KRG에겐 도움이 된다. 쿠바드 탈라바니 KRG 부총리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ISIL이 마을에 들어오지만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며 이들은 누리알 말리키 정권에 맞서기 위해 시아파만 아니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였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17일 리비아 벵가지 영사관 테러 사건의 주범으로 보이는 아흐메드 아부 카탈라를 체포해 구금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카탈라는 무장단체 안사르 알샤리아의 지도자급 인물이다. 9.11 테러가 나고 11년이 지난 2012년 9월 11일 이슬람 무장 세력이 리비아 제2도시 벵가지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로켓포 등으로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크리스토프 스티븐스 대사 등 미국인 4명이 숨졌다. 미국 고위급 외교관이 테러범 공격에 피살된 이 사건은 미 정계에 큰 파장을 불렀다. 당시 국무장관이던 힐러리 클린턴은 이 공격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는 클린턴의 대권 가도에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여겨져 왔다. 카탈라는 미군의 급습으로 지난 15일 체포됐다. 그는 리비아가 아닌 곳에 구금돼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테러전에서 실패를 거듭해온 버락 오바마 정부로서는 커다란 성과다. 오바마 대통령은 용감한 미국인들을 숨지게 한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시급한 임무 중 하나였다며 치하했다. 클린턴은 최근 출간된 회고록 어려운 선택에서 벵가지 사건이 뼈아픈 일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공화당이 정치 쟁점으로 만드는 것에는 반대했다. 클린턴이 테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정보 수집과 분석을 철저히 하지 않아 참사가 일어난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어쨌든 오바마와 클린턴에게 벵가지 영사관 테러 주범이 체포된 것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오바마 정부는 카탈라를 미국으로 압송해 법정에 세울 방침이다. 하지만 공화당 몇몇 정치인들은 미국 밖에서 테러를 저지른 외국인이니 관타나모에 수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탈라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클린턴이 면죄부를 받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도 비친다. 백악관은 즉시 우리 연방 사법제도 안에서 테러범들을 정의롭게 다룰 수 있다고 받아쳤다. 희생된 미 외교관 가족들도 자신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관타나모나 군법정이 아닌 민간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공화당은 범인들이 알카에다 연계 세력이라고 주장했지만 안사르 알샤리아와 알카에다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직 없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프랑스에서 10대 로마 즉 집시가 집단 폭행을 당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프랑스는 지난해에도 집시 여학생을 수학여행 도중에 붙잡아 강제 추방해 국제사회로부터 비인간적인 조치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집시 혐오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프랑스 정부에 인종차별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일간지 르몽드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3일에 발생했다. 파리 북부 피에르 피트 쉬르셴 집시촌에서 사는 다리우스는 10여 명의 이 지역 자체 방범대원들에게 끌려가 문매를 맞았다. 자경단은 다리우스가 인근 아파트를 턴 것으로 의심해 다짜고짜 그를 지하실로 데려가 집단 폭행했다. 이들은 다리우스가 의식을 잃자 길가에 버리고 도망갔다. 다리우스는 나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혼수 상태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가운데 불법 이민자, 그중에서도 집시에 대한 강경책으로 악명이 높다. 특히 2010년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집시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강제 추방이 일상화됐다. 집시 강경책이 지속되면서 프랑스에서는 집시가 범죄를 일삼고 더럽다는 편견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집시 여중생 추방 때 가족까지 내보내 비난을 샀고 마뉘엘 발스 당시 내무장관도 집시 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프랑스에서 집시는 노동허가증도 받지 못한 채 구걸과 날품팔이로 생계를 잇고 있다. 의료보험은 엄두도 못 낸다. 그래도 집시들은 몰래 들어와 산다. 프랑스에서 날품팔이로 버는 돈이 일주일에 $70 정도인데 고향에서의 벌이보다 낮기 때문이다. BBC 방송은 매년 10,000명이 강제 추방되고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매년 평균 2만 명 정도의 집시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고 전했다.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필립 구세는 유럽에서 집시 배제 정책을 쓰는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하다면서 이제는 포용 정책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지난달 쿠데타를 선언한 태국 군부가 수십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하지만 포퓰리즘 논란을 부른 잉락 친나와 전 총리의 정책을 군부가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방콕포스트는 군부의 통치기구인 국가평화질서위원회가 오는 2021년까지 노후철도 보수와 도로 확장, 물관리 사업을 위해 총 2조 4천억 바트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17일 보도했다. 이날 군부가 밝힌 총 사업비는 태국 정부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다. 정치 갈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군부 지지도를 올리겠다는 계산이다. 최근 군부는 잉락 정부가 시행했던 쌀 고가 수매 정책을 재개했다. 이달 말까지 농민 8만 명에게 수매 대금 550억 바트를 모두 지급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태국 군부가 경제와 민심을 잡기 위해 잇따른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을 악화시켜 국가 경제를 망가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박주연이 부릅니다. 콩콩콩. 사랑해요 사랑해요 산소 같은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샘물 같은 당신을 콩콩콩 해가 쓰는 두근두근 당신 좋아하나 봐 당신 좋아하나 봐 내 가슴이 울렁울렁 당신 사랑하나 봐 당신 사랑하나 봐 내 가슴이 출렁출렁 호수 같은 당신 눈빛 바라보면 행복해요 고마워요 내게 눈길 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산소 같은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샘물 같은 당신을 콩콩콩 배가 쓰는 두근두근
다음은 사설입니다. 장관, 수석들도 크고 작은 흠 검증서 걸러지긴 한 건가 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총리, 장관, 지명자와 신임 청와대 수석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과거 발언 때문에 사퇴를 요구받고 있다. 교수 출신인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송광영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제자 논문을 가로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도 여러 논문 자기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5억 원 전달 전력이 문제되고 있다. 정성근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방송사에서 일할 때 기자임을 내세워 음주 측정을 받지 않으려 하는 듯했던 동영상이 공개됐다. 김영한 민정수석도 검사 시절 술자리에서 한 기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던 사실이 밝혀졌다. 역대 정부에서 교수 출신 장관 후보자 가운데 여러 명이 논문 표절 시비로 낙마했다. 요즘은 논문 검색 시스템이 잘 돼 있어 표절 여부를 밝힌다는 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실제 이번 논문 표절 의혹도 언론이 하루 이틀 만에 찾아낸 것이다. 문화부 장관 후보자 등의 문제도 재판 기록, 방송 보도 등을 통해 오래전에 알려진 사실이다.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이런 기초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 아예 처음부터 검증할 의지가 없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만약 알고도 그냥 넘겼다면 정권 출범 때 총리 장관급 후보자 10명이 중도 하차한 실패를 겪고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다. 장관들은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 없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 장관 또는 장관급 7명이 자질과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다. 청와대가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도덕적 흠결을 알고도 그냥 넘겼다면 입법부의 인사청문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고 국가 개조 같은 국정과제를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 이번 개각을 단행했다고 했다. 그러나 잇따른 인사잡음으로 2기 내각 출범이 미뤄지면서 국정수행 동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가장 왕성하게 일해야 할 집권 2년차가 이렇게 허송되는 건 나라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이 다시 번지고 있다. 여당에서까지 공개적으로 김 실장 인책을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도 검증해봐야 한다. 지금의 시스템으로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국회와 협의해 별도 검증팀을 상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은 내 주변 사람으로 제안하고 있는 인선 틀부터 깨야 한다. 청와대 인사 파일 속 인물은 대부분 공직자에 대한 도덕 기준과 잣대가 지금보다 한참 느슨했던 시절에 활동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인사 때마다 드러났다. 이들은 공직을 맡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대에 서게 되면 결정적인 결함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인재 채용 틀을 전문성을 갖춘 야권 인사까지 두루 넓힌다면 인사 실패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 조선일보였습니다. 다음은 박상은 뭉칫돈 해운비리 관련 여부 철저히 밝혀야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검찰이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의문의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고 한다. 원화 외에 달러화와 엔화까지 섞인 뭉칫돈의 액수는 수억 원대에 이른다. 앞서 박 의원의 비서 겸 운전기사가 검찰에 신고한 3천만 원과는 별도로 거액의 돈다발이 또 나온 것이다. 검찰은 이 돈이 해운 건설업체 등에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 박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시작은 돈가방이었다. 박 의원 측은 현금 2천만 원이 든 가방을 승용차에서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용도를 두고는 변호사 선임료로 쓰려던 돈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도난당한 게 아니라 운전기사가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검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돈의 액수도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으로 확인됐다. 얼마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채 도난 신고를 하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자금의 성격과 출처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박 의원은 정치권에서 해운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온 대표적 인사다. 그의 지역구에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비롯한 선사들과 해운조합, 각종 하역회사가 들어서 있다. 박 의원은 국회 연구 모임인 바다와 경제 포럼을 주도하면서 한국선주협회 지원으로 외유성 시찰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선주협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비리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한 이익단체다. 박 의원은 선주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법안이나 결의안을 수차례 발의하기도 했다.
단정하기엔 이르지만 잇따라 발견된 수상한 돈뭉치와 해운비리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이와 별개로 보좌관의 급여를 지역 건설회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비서에게 급여 절반을 후원금으로 내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모두 당사자인 전직 보좌진이 직접 제보한 사안들이다. 도대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토록 많은 의혹에 휩싸인 적이 있었던가? 기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다. 검찰은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박 의원이 연루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해운업계와 정관계의 유착 의혹을 파헤치는 일이다. 그것이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주고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방지하는 길을 터이다. 경향신문 사설이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승철의 그 사람. 심장을 찾아준 사람 그 사람 지울 수 없는데 그 사람 잊을 수 없는데 그 사람 내 숨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떠나가네요. 그 사람아 사랑아 아픈 가슴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아 사랑했고 또 사랑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아 내 사랑아 내 가슴 너덜거린데도 그 추억 나를 세워 찔러도 그 사람 흘릴 눈물이 나를 더욱더 아프게 하네요. 그 사람아 사랑아 아픈 가슴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아 눈물 대신 슬픔 대신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줘 내 사랑아 우리 삶이 더해서 우리 두 눈 감을 때 그때 한번 기억해 그 사랑아 사랑아 아픈 가슴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아 사랑했고 또 사랑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네, 다음은 월드컵 소식입니다. 18일 한국과 러시아의 조별리그 1차전이 무승부로 끝나면서 H조 팀들의 승법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아쉽게 승리가 날아갔지만 난적 러시아에 승점 1점을 따내면서 이후 경기에서 활용할 카드가 여럿 남았다. 알제리와의 2차전에 총력을 쏟아 반드시 승리를 따낸다는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이 경기에서 이기면 승점 4점을 확보하게 되고 벨기에와의 3차전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자력으로 16강 진출이 확정된다. 러시아와의 경기 뒤 주장 구자철도 알제리전에 모든 걸 다 쏟아붓겠다며 이 경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있다. 알제리와 비기더라도 3차전에서 벨기에를 상대로 무승부 이상을 기록하면 다른 팀의 성적에 따라 16강 진출 기회가 열려있다. 반면 이 경기에서 치면 H조 최강자로 꼽히는 벨기에를 반드시 이긴 뒤 다른 팀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러시아도 한국과 비슷한 처지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2차전 상대가 벨기에라는 점이 부담스럽다. 벨기에한테 패하면 마지막 경기에서 알제리를 이기더라도 1승 1무 1패로 16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다. 동시에 벨기에가 2승을 확보하면서 한국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느슨한 경기를 펼칠 수도 있어 러시아로서는 더 쫓기는 상황이 된다. 탄탄한 수비력을 앞세운 러시아가 벨기에와의 무승부에 초점을 맞춘 뒤 3차전에서 알제리를 희생양으로 조별리그 통과를 노릴 수도 있다. 첫 승을 따는 벨기에는 러시아와의 2차전에 화력을 집중해 16강 진출을 확정짓겠다는 계산이다. 마르크 빌모츠 감독이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인 한국을 두고 개인 기술과 볼 점유 능력이 뛰어나 가장 상대하기 싫은 스타일이라고 밝힌 바 있어 3차전까지 끌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으로서는 벨기에가 2연승하면 마지막 경기에서 전력을 다하지 않는 반사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첫 경기에서 녹록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고도 패배한 알제리는 남은 경기에서 1승 1무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벗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식 방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로마 교황청과 한국천주교 교황방한준비위원회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해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교황은 방한 기간에 제6회 아시아 가톨릭 청년대회와 천주교 순교자 124위 시복식 등 4차례 미사를 집전한다.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과 한국의 7대 종단 지도자를 만나고 박근혜 대통령도 예방한다. 한국 체류 시간은 총 100시간인데 30분 단위로 빡빡하게 짜여 있어 올해 79세인 교황의 강행군은 한여름의 더위가 무색해 보인다. 천주교 교황방한준비위에 따르면 교황은 전날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을 출발해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박 대통령을 예방한다. 청와대에서 한국의 주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한국천주교 주교단을 만난다. 이튿날에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에 참석해 강론을 한다. 미사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초대되며 교황은 강론을 통해 희생자 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이어 성 김대건 신부 생가터인 충남 당진 솔매성지에서 제6회 아시아 가톨릭 청년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연설한다. 교황이 대륙별로 진행되는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16일에는 한국 천주교 최대 순교성지인 서소문 순교성지를 찾아 참배한 뒤 광화문에서 열리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미사를 집전한다. 광화문은 천주교 신자들이 옥고를 치른 형조와 우포도청, 의금부터 등 순교자들의 피와 땀, 눈물이 배어있는 곳이다.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에는 천주교 신자 20만 명을 포함해 50만에서 100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에는 충북 음성 장애인 요양시설인 꽃동네 희망의 집을 방문하고 한국의 수도자 4천여 명과 평신도 대표들을 만난다. 방한 4일째인 17일에는 충남 서산 해미 순교성지에서 아시아 주교들을 만나며 오후에는 인근 해미읍성에서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미사를 집전한다. 한국 일정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서울 명동성당 내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고 명동성당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 집전과 함께 마지막 강론을 한다. 이날 미사에 북한 천주교도 초청했으나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미사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은 미사를 마친 뒤 서울공항 환송식을 끝으로 방한 일정을 모두 끝내고 출국한다. 교황은 방한 기간에 서울 종로의 주한 교황청 대사관에 머물 예정이다. 교통편은 장거리 이동 때는 청와대에서 제공하는 전용 헬기를 이용하며 단거리는 승용차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교황의 행보를 볼 때 방탄장치가 안 된 일반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황의 이번 방한은 1984년과 1989년 두 차례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세계일보 기자였습니다. 강수빈의 노래입니다. 하이. 사랑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어머나 부끄러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근두근 가슴이 떨려. 뜨거운 눈으로 보지 마세요. 사랑이 녹아내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의 여자랍니다. 똑똑똑하고 들어오세요. 마음의 문을 열게요. 사랑한다는 그런 말보다 편하지 않겠다고 맹세. 살랑살랑살랑대는 이 가슴 내 사랑 아슬아슬 흔들려. 이봐요 여자 마음 아시나요? 여자는 튕긴답니다. 뺀질뺀질 걸을 거면 가세요. 그동안 만나서 반가웠어. 관심 있으면 연락하세요. 언제라도 좋아. 어디 갔다 이제 찾아왔나요? 어머나 부끄러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살랑살랑 봄바람 부네. 뜨거운 눈으로 보지 마세요. 사랑이 녹아내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의 여자랍니다. 똑똑똑하고 들어오세요. 마음의 문을 열게요. 사랑한다는 그런 말보다 편하지 않겠다고 맹세. 살랑살랑살랑대는 이 가슴 내 사랑 아슬아슬 흔들려. 이봐요 여자 마음 아시나요? 여자는 튕긴답니다. 뺀질뺀질 걸을 거면 가세요. 그동안 만나서 반가웠어. 관심 있으면 연락하세요. 언제라도 좋아. 언제라도 좋아.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이자 우즈베키스탄 제2의 도시인 사마르칸트를 방문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유라시아의 교류사를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한 각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행보였다. 사마르칸트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란 뜻으로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문화의 교차로로 등록된 바 있다. 1994년 세계관광기구는 사마르칸트를 실크로드의 심장이라고 발표했다. 동방의 로마, 동방 이슬람 세계의 진주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 역사문화 유적지다.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중엽 번성했던 티무르 제국의 수도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사마르칸트에서 울루그 베그 천문대와
아프라시아브 박물관, 레기스탄 광장 등을 둘러봤다. 당초 우즈베키스탄 총리가 박 대통령을 동행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정상회담을 연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사마르칸트 일정까지 함께하며 우애를 다졌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수행원의 접근을 차단한 채 자신이 직접 관광 가이드 역할을 맡았다. 사마르칸트는 카리모프 대통령의 고향이다. 아프라시아브 박물관에는 7세기경 제작된 벽화 속에 조우관을 쓴 고구려의 사신도가 있다. 당시부터 한반도와 중앙아시아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다. 박 대통령은 상당 부분 유실된 벽화를 어떻게 복원하고 있는지에 큰 관심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7세기 교통과 통신이 어려웠던 시절 사마르칸트는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각 문명권을 아우르는 교류의 현장이었다며 사마르칸트에서 화합과 교류의 정신을 되살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이행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마르칸트 시찰 뒤 중앙아시아 두 번째 방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해 동포 간담회를 열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와 에너지와 자원, 인프라 분야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동포 여러분이 양국 협력의 중심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19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앞서 박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하바르 방송국 인터뷰에서 카자흐스탄은 과거 100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세계 4위 핵 보유국이었지만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전부 포기하고 그 대신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았다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동아일보였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17일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권에 대한 고립화와 제재를 지속하고 미국 및 동맹국들의 미사일 방어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리퍼트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는 리퍼트 지명자가 상당히 강경한 대북관을 가지고 있으며 미사일 방어 확충과 관련해서도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북핵 위협에 대한 3가지 대응 기조를 제시했다. 그는 첫째로 북한과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국제적 컨센서스를 조정할 것이라며 가장 좋은 예가 인권 문제에서 그들을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다자적 독자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고 군사훈련도 계속해서 미국이 북한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강력한 국방과 억제가 필요하다며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알래스카의 요격 미사일 수를 늘리는 한편으로 일본의 두 번째 TP2 레이터를 설치하고 탄도미사일 순양함 2척을 2017년까지 배치하며 괌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동해 북한의 위협보다 한 발짝 앞서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간 갈등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맡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미국 정부의 방침을 반복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한일 양국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거사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도록 독려해왔다며 우리는 이런 대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문제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자동차나 원산지 문제 같은 일부 불공평한 사안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진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80% 증가하는 등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지만 미국 무역대표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전해드리면서 6월 19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직도 넌 혼자더니 물어오네요. 난 그저 웃어요. 사랑하고 있죠.